은 시장이 방금 연출한 움직임은 단 5분 만에 투자자를 천재로 동시에 바보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시장이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아 올랐고 모두가 파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차트의 바닥을 통째로 뽑아버린 것처럼 가격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트에는 거대한 크레이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 상승장의 시작인가 아니면 고점인가 라고 묻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희귀하고 지저분하며 무엇을 봐야 할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뉴욕 시간으로 1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당신이 세계 어디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든 지금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따라 향후 48시간의 시장 양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 가격은 오늘 현존하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것 중 가장 큰 일일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세션 고점은 117.8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117.84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후 단순히 열기가 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내리친 것처럼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일 기준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되돌림의 속도는 당신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채찍질 같은 변동성은 그 자체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갇혔는지, 누가 추격 매수했는지, 그리고 누가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지 주목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투자자의 심리를 뒤흔드는 부분입니다. 밤사이 가격 흐름은 로켓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가격은 108달러 위에서 부드럽게 떠다녔고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111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무언가 폭발할 것 같은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개장종이 울렸습니다. 거래량이 깨어났고 은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에서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돌변하며 직선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거래량 막대가 그 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수세가 통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급증하면서 캔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트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느꼈을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호가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매수자가 빨려 들어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때 차트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 실험실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17.84달러에서 마치 중력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것 같았습니다. 매도 물량은 조금씩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동성 진공 현상을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손절매 주문들이 층층이 쌓이고 단 한 번의 밀어내기가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 반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범한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고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은 시장은 시간대에 따라 서로 다른 유동성 주머니에서 거래됩니다. 조용한 야간 세션에서는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도 가격이 표류하듯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중에도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본장 세션이 시작되고 거대 자본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이 유동성 주머니들이 서로 연결되며 시장은 갑자기 상충하는 수많은 주문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스탑 맵이 중요해집니다. 명백한 가격 레벨, 라운드 피겨, 이전 고점, 돌파 지점 위에는 항상 대기 물량이 존재합니다. 공매도 포지션의 손절매, 주문과 돌파 매매를 노리는 트레이더들의 매수 주문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주문의 형태는 동일하게 시장과 매수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주문들이 충분히 많이 촉발되면 부드러운 랠리가 아니라 폭발적인 급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급등 그 자체가 더 많은 스탑 주문을 만들어냅니다. 롱 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가격 바로 아래에 스탑 주문을 배치합니다. 너무 일찍 재진입한 공매도 세력은 시장 가격 바로 위에 스탑을 둡니다. 시장은 스탑 주문으로 만들어진 젠가 탑이 되고 단 한 번의 밀어내기로도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84달러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에 도달했다가 급격히 꺾이는 현상은 종종 매수 스탑 주문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강제적인 매수가 끝난 것입니다. 그 순간 시장은 실질적인 수요에 의지해 버텨야 합니다. 만약 그 정확한 가격대에 실질적인 수요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가 나타날 때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옵션 시장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극적입니다. 시장이 주요 행사가를 뚫고 올라갈 때 해당 콜옵션을 매도한 딜러들은 선물 매수를 통해 위험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징 활동은 상승 움직임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멈추면 해징 압력은 반대로 뒤집히고 지지세였던 힘은 매도세로 변합니다. 마치 순풍을 타고 달리던 시장을 누군가가 강제로 돌려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포물선을 그리는 캔들이 종종 가장 흉측한 윗꼬리를 동반하는 이유입니다. 그 윗꼬리는 무작위적인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자금 흐름이 현실과 충돌했을 때 남기는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궁금하다면 저는 그것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 움직임 동안 어떤 참여자들이 시장을 지배했는가여야 합니다. 인내심 있는 매수였을까요? 아니면 다급한 매수였을까요? 다급한 매수는 언제나 숨이 차서 멈추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볼 때는 근월물과 차월물을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때로는 유동성이 집중된 가장 가까운 계약이 더 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트레이더들이 롤오버를 하면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미시적인 시장 구조는 헤드라인의 숫자를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됨이 바로 감정적인 결정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캔들을 보면서 심박수가 급증하는 것을 느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이제 목표는 군중보다 조금 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대형 금융 매체는 이를 1985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40년 동안의 정상적인 시장 행동이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 시장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그 날짜는 한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루하고 균형 잡힌 시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지셔닝이 어긋나 있거나 레버리지가 과도하거나 혹은 근본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때 일어납니다. 이제 이것을 단순히 시장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금 또한 오늘 110.9달러를 터치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운 뒤 물러났습니다. 백금은 초기 고점을 찍은 후 심하게 매도세에 시달렸고 팔라겜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로백만이 나머지 금속들이 십자포화를 맞는 동안 강세를 유지한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금은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인 47.84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급등의 정점에서는 40대 중반을 넘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은이 새로운 체제로 진입하고 있거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과열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비율이 왜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은이 시장을 주도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은은 더 작고 더 변동성이 큰 동생입니다. 은이 금보다 공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원자재 인플레이션의 신호일 수도 있고 투기적인 열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시장의 이야기들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금이 먼저 움직이고 확신이 쌓이면 그제야 은에 불이 붙습니다. 위험 구역은 은이 금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질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비율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불가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이클을 지켜봐 왔고 이 시장에서 불가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비율 차트에는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층위, 즉 수요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산업 수요는 느리지만 끈질깁니다. 은은 전자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망을 확장하며 태양광 및 데이터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제조업체들의 노력 속에서
조용히 전략적 중요성을 얻어왔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적 사용량이 꾸준한 상태에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수요가 사라지더라도 산업 수요가 견고하다면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상승하기 전에 원점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의 바닥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은 생산은 다른 금속과 묶여 있습니다. 이는 은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광산 기업들이 즉시 은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은 종종 다른 금속을 채굴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이 짧은 시간 창 안에서 갭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급 반응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은 가격 100달러가 유지될 수 있는지 논쟁할 때 헤드라인이나 과장된 광고가 아닌 바로 이 지점이 진짜 논쟁의 핵심입니다. 논쟁의 본질은 시장이 투자, 주도형 급등에서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플레이북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시적인 그림에 속아 당장 며칠간의 움직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구조적으로 타이트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가 너무 무거워지면 일주일 만에 20%를 씻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그토록 위험하고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2가지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2가지는 서로 다른 시간 프레임에서는 둘 다 진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 시장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시간 프레임에서 거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 강세론입니다.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돌파다라고 주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은이 100달러 위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대화의 주제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심리적으로 100달러는 모래 위에 그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드라인 제조기입니다. 그곳은 일반 대중의 자금이 나타나고 모멘텀 펀드들이 주목하며 산업계 구매자들이 장기 계약에 대해 불편한 계산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단 세 자릿수 마크를 넘어서면 참고할 만한 가까운 기준점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 의지할 수 있는 작년에 저기서 고점을 찍었지라는 기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망망대해가 됩니다. 차트 용어로 말하자면 이 선을 지킨다면 다음 논리적인 선반은 저 위에 있다는 식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방아쇠는 차트 위의 선만이 아닙니다. 진짜 방아쇠는 거시경제 캘린더입니다. 이번 주는 리스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결정이 임박해 있고 예산과 셧다운 위협에 관한 정치적 소음이 있으며 달러를 거칠게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헤드라인 룰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 중요합니다. 달러가 당장 내일 붕괴해서가 아니라 달러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금속 시장을 격렬하게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7, 5 부근의 90대 후반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 그 약세는 특히 트레이더들이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금속 랠리에 불을 붙이는 라이터 기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일찍 시장의 잡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수면 아래의 진짜 동력은 금리 이야기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부드러워지면 금속은 단순히 표류하며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듯 폭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업데이트를 보면 트레이더들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성장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한할 만큼 흔들리는 경로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멘탈 모델을 원한다면 이것입니다. 현금이 덜 안전하게 느껴지고 채권이 덜 예측 가능하게 느껴질 때 실물 자산을 선호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실물 자산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번 주와 같은 대형 정책 주간을 전후로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은에는 금이 가지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층위가 있습니다. 은은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입제입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인프라에 들어가며 에너지 전환에 들어갑니다. 최근 발표된 산업 소비 트렌드 수치에 따르면
수요 프로필은 과거보다 계절성을 덜 타고 구조적으로 더 끈적해졌습니다. 재고가 타이트하고 공급 증가가 느릴 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세 프레임워크에서 오늘의 급등은 시장이 천장을 테스트하고 약한 손을 씻어내며 더 높은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즉, 윗꼬리는 무섭지만 그 메시지는 시장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며 이제 시장은 활주로를 건설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락은 끝이 아니라 재장전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 클리프행어가 있습니다. 강세 케이스는 다음 단계에서 딱 한 가지 구체적인 일이 발생해야만 유효합니다. 은이 하락을 멈추고 식는 동안 거래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가격이 미끄러지는데 거래량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면 그것은 분산, 즉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반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된다면 그것은 통합입니다. 같은 차트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것이 둘 중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프레임워크 2, 회의론적 시각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점 폭발이었고 시장은 방금 당신에게 비상구를 보여주었다는 케이스입니다. 이 관점은 오늘이 건강한 가격 발견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숏 스퀴즈, 스탑런, 마진 패닉, 혹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꼭대기에서 보는 가격은 공정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얇은 유동성과 과도한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흔적일 뿐입니다. 낮은 수백 달러대에서 순식간에 117.84달러로 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할머니가 은 몇 온스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된 자금 흐름, 거대 주문, 공격적인 알고리즘, 옵션 딜러들의 해징, 그리고 차트가 물리학 법칙을 깨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추격 매수한 트레이더들의 합작품입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되돌림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신중하지도 않았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반전은 보통 누군가가 강요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롱 포지션이 토해내도록 강요받았거나 숏 포지션이 꼭대기에서 커버하도록 강요받았거나 혹은 둘 다입니다. 사람들이 밈 트레이더나 소셜미디어의 광기를 이유로 들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이야기이고 편리한 악당이지만 게으른 설명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관여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장이 포물선을 그릴 때 개인은 항상 관여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깊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첫 번째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은 증폭시킬 수 있고 추격할 수 있으며 연료를 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량을 긋는 것은 보통 해시태그가 아니라 포지셔닝입니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공매도 세력은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옵션 익스포저는 이미 한계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특정 레벨 위로 튀어오르자마자 기계적인 매수가 작동했습니다. 추세 추종 시스템은 모멘텀이 발생하면 매수합니다. 딜러들은 콜옵션이 가격 내로 진입하면 해징을 합니다. 스탑 주문이 체결됩니다. 갑자기 미스터리한 수요처럼 보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만 사실 그것은 일련의 강제된 행동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스퀴즈가 유동성 공급자들이 호가를 철회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상승을 쫓았던 바로 그 시스템들이 리스크 오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그니처 무브를 보게 됩니다. 마천루 같은 캔들이 솟았다가 절벽처럼 떨어지는 모습 말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최고가 기록은 경고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미친 듯이 오버슈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시장이 취약하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취약한 시장은 거대한 강세장 내부에서조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회의론적 시각이 더 날카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올해 말에는 가격이 지금의 절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극단적인 소리라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과거의 은 가격 급등기를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은이 폭발적인 움직임 이후에 부드러운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은 오랫동안 횡보하며 소화하거나 아니면 맹렬하게 반등하여 당신의 확신을 훔쳐갑니다. 우리는 이전 사이클에서 이 영화의 다양한 버전을 보았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은은 멈출 수 없어 보이는 날들을 보내다가도
그 열기를 되돌리는데 몇 주를 허비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확신과 레버리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이 실패하기 위해 금속 자체가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먼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